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려던 차였다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습이 가능할까요? 한국에 있는 김병준 위원장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미국에 아직도 원내대표는 있던데요. 이 엇박자 지도부 어떻게 될지 먼저 오늘 상황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언이 심각한지 몰랐다. 해당 공청회를 조사해보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였다라고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흘 전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 전에 몰랐다는 것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늦은 자각을 한 거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체제입니까? 정상 체제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렇죠. 비상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임하셔야 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직을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위기감이 확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들에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이게 불인지 아닌지를 좀 자각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비대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상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원내대표 될 때 친박계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뭐 원내대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들 생각에 대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거들기도 하고 좀 편도 들어주고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갈수록 점점 더 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떠나실 뿐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을 계속 지휘해야 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미국 측 인사를 만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러실 때인가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 방미 같은 경우는 여야 대표단이 함께 가는 초당적 협력 행사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도 동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주요 일정을 보니까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만나서 북한 비핵화라던가 뭐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작 지금 당이 또 원내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지금 북핵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지를 보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 그 정치력에 있어서 좀 의문이스럽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적인 거부라고 또 반발을 했는데 5.18로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지금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진화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보도자료로 거기에 기름까지 부었으면서 대통령과 다시 5.18로 각을 세우는 것. 저는 정무적 판단력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삼수에는 이유가 있었다. 원내대표 3선 3수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선거에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러한 위기 사항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부족한 정무 감각을 미리를 보고 3수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럼 미국에서 이 5.18 사태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보도자료 낼 때도요. 그런 보도자료를 냈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말 전향적으로 원내대표로서 특히 원내대변인인 김순례 의원을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것은 많지만 네. 추후 조치로라도 확실한 징계 그리고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오늘 이제 당을 나갔지만 친박계 원로인 서청원 의원이나 김무성 상도동계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한 발언으로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요. 평상시에는 매우 센 발언을 하지만 5.18 망언이 불거지자마자 이것은 보수 환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발언, 진화성 발언이 네.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나오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서 먼저 나왔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겠죠.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나름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행보를 하시는 거다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친박계 하고 척을 질 수는 없다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에 가서 일련의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결국 친박 코드하고 딱 맞아요. 뭐냐 하면 비핵화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지난번 비건 특별대표 만나서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도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박계들이 딱 원하는, 친박계 지지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본인은 이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박 핵심 지지층을 똘똘 뭉쳐서 지지율, 정당 지지율 30%를 넘어가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이 나락에 있는데 말씀이 맞다면 이 자기라고 하는 게 지금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그동안에 여권의 실책이 있었었는데 전략 있게 임했을까? 그동안에요. 감이 떨어진 걸 기다린 형국이 아니었나? 잘 차린 밥상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나는 투쟁의 역사를 잠깐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사건은 민간인 사찰, 비리보고 묵살, 그리고 공무원 강압조사 이 세 가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그러면 책임자는 당연히 나와서 우리 국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합니다. 조혜주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좌파 독재 몰아내자. 바르면서 갔다 오죠. 며칠 안 하고. 청와대 여민감 방콕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기보다는 내 집에서 일보게 하는 그런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릴레이 농성이 지금 오늘로써 15일째입니다. 이제 릴레이 농성 3탄을 준비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렇게 올라갔었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국정농단 이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30% 눈앞 고지였는데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평가였거든요. 뭐 한 보수 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살골을 세 골을 한꺼번에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전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에 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이른바 골수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네. 지지층 이런 사람들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고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에서 인사들이 볼 때 굉장히 그쪽을 눈치 보기 하듯이 이렇게 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진자리에 가가지고 네. 막 굳은 일을 막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더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진자를 잘 안 가요. 당에서 곤란한 얘기 있으면은 입 딱 닫고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지금 얘기하지 당내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네. 그거는 원내대표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내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 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슬쩍슬쩍 피해 다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출발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당에서 아니면은 출발하기 전에 또 가서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좀 내놓고 네. 가자마자 지금 일정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가자마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요즘 통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하다못해 김순례 의원 원내 대변인직이라도 사퇴시켜야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리위원회 회부한다 그러는데 언제 결정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5.18 망언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했던 역할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인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전당대회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망언 파문 이후에요. 당이 추락하는 걸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당권 주자들의 모습을요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다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함께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칫하면 황교안, 김진태 이 두 후보 사이에서 진박 감별을 해야 되는 전당대회가 될 뻔했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구도가요?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저는 네.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마터면 황교안 전 총리 추대 대회가 될 뻔한 게 그래도 전당대회 모양새는 갖추게 되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끝까지 출마해야 된다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설령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세론을 꺾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당에는 언제나 주류만큼 비주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될 수 있는 세력의 중심축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2위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게 이 계기가 전당대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변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불출마했죠. 네. 그리고 TK 지역 그리고 비박세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호영 의원까지도 불출마 선언한 것 저는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표들이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몰릴 경우 막판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5.18 망언 관련으로 국민적인 지탄은 받지만 당 내부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분들 그리고 태극기 분들에 대한 지지도는 결집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의 표를 많이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 보수를 주창을 하시는데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말이죠. 이번엔 좀 불가항력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네. 그렇게 계속 강성 발언을 내놓고 또 당내에서 친박계들이 저렇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는 데는 나름 이제 네. 자기들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층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최근 들어서 결집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뭐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실제로 그 당선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번 그 전당대회는 네. 그래도 역시 친박세가 득세한 가운데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